한 달 동안 일하면 한 1,800유로 정도 되거든. 260만 원? 내가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랑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랑 다른 개념이야. 제일 추천하는 거는 사실 플로어 쪽이야. 한국인이라서 취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약간 옛날 말이 돼버렸어. 오늘은 뭐 무슨 주제야? 오늘은 워킹홀리데이 아니면 학생 비자로 생활비가 충당이 가능한가? 생활비. 요게 우리 설명회 할 때도 질문 진짜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렇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 그렇죠. 아일랜드 특히 또 학생 비자로도 일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자가 좀 다르지. 그렇지. 워홀은 주당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풀타임으로 1년 내내. 학생 비자도 일이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당 20시간인데 여름 성수기랑 겨울 성수기 기간이 있거든. 여름에는 4개월이고 겨울에는 1개월인데 이때는 그 워홀 비자랑 똑같이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오늘 얘기할 건 일단 40시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오케이? 일단 지금 아일랜드 최저 시급이 얼마야? 꽤 높지 않나? 2023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11.3유로야. 그게 원화로 환산하면 16,000원 정도 되거든. 오, 높다. 그렇지. 한국에 비하면 엄청 높지. 한국보다 6,000원 높대. 근데 그만큼 물가도 비싸 사실. 버는 만큼 쓰게 되지. 네,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벌어? 풀타임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대략 한 1,800유로 정도 되거든. 그게 원화로 환산하면 260만 원 정도 될 거야. 알바로 260만 원이면은. 그렇지. 웬만한 한국 직장인들 정도? 그치. 그럴 수 내 있지. 전 직장보다 많이 버는데. 근데 그만큼 또 많이 쓰게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세금을 떼게 되거든. 보통 그 정도의 수입을 벌면 한 20% 정도를 떼거든. 그 정도 떼면 한 360유로 정도를 아마 떼게 될 거야. 그러면 한 1,450유로 정도 남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활을 다 나머지를 해야 되겠지. 근데 아일랜드가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하잖아. 엄청 비싸지 지금. 그걸로 감당이 돼?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로 사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 만약에 나 혼자 방을 쓰는 싱글룸을 살게 되면 모자랄 거야 분명히 보나마나. 그래서 아마 더블린 사시는 분들은 보통 트윈룸, 그러니까 2명이나 3명이서 한 방을 쓰는 형태 있지. 그걸 많이 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룸이면은 아마 보통 한 500유로 정도 한 달에 정도의 충당이 가능하거든. 생활비는? 생활비도 또 마찬가지로 이게 워낙 개인차가 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긴 한데 주당 100유로 정도로 잡으면은 좀 무리 없지 않을까. 너무 적게 쓰지도 않고 너무 많이 쓰지도 않고 그럼 한 달에 400유로.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집세 만약에 룸메이트 구해서 500유로 그리고 생활비 400유로 하면은 900유로니까 1500 정도에서 900 빼면은 남네? 조금 남지 그러겠지. 그걸로 이제 여행 가고 쇼핑하고. 그래서 모아서 이제 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유럽 가까운데 유럽 여행이 굉장히 싸잖아. 아일랜드에 있으면 가까운 나라들은 막 티켓 정말 싼 거는 막 3, 40유로? 나 프랑스 왕복 5만 원. 그래. 그게 또 사실 아일랜드 사는 가장 큰 뭐 매력 맞아. 이점 중에 하나잖아. 나도 아일랜드 살 때 주당 100유로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100유로면 그렇게 모자란 저 수준은 아니야. 장 보는 게 싸니까. 그 장이 워낙 싸잖아. 장바구니 물가가 싸잖아. 근데 외식을 하게 되면은 좀 많이 들어. 맞아. 그럼 풀타임으로 근무할 때 한 달에 1,500 정도 번다고 했는데 모두가 그렇게 벌 수 있어? 맞아.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다들 이제 워홀은 주당 40시간 그리고 아까 학생 비자분들은 뭐 그 시기에 따라서 40시간, 20시간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그거를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랑 무조건 40시간을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랑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40시간을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취업을 또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40시간을 다 주진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나는 식당에서 굉장히 일을 오래 했거든. 식당이 얼마나 바쁜지는 이제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야. 뭐 좀 바쁜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식당이 바쁜 식당일 수도 있고 안 바쁜 식당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나 말고도 또 다른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매니저라고 있거든. 보통 그 스케줄은 매니저가 결정해. 매주 결정하거든. 보통 만약에 식당이 좀 덜 바쁜 시기가 오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스케줄을 뭐 나는 한 30시간만 준다든지 20시간만 준다든지 이래버리면 나는 40시간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만큼밖에 못 버는 거야. 매니저 재량이구나. 그치. 매니저 재량이야. 그리고 또 심지어는 40시간을 배정 받았는데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매장이 갑자기 안 바빠. 그러면은 카일 너 먼저 집에 가 이러면서 집에 보내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럼 40시간을 다 꼭 못 채울 수도 있다는 거네? 못 채울 수 있어 충분히. 그럼 그렇게 매니저가 일을 주는데 뭐 기준 같은 게 있어? 있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당연히 아무래도 뭐 거기는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도 중요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냐.
그 다음에는 또 거기도 어차피 뭐 학연, 지연, 흡연 뭐 이런 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매니저랑 얼마나 또 어느 정도 관계가 좋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반대의 상황도 벌어진다. 나는 일 분명히 이번 주에 일을 적게 받아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너 내일 나와줄 수 있어? 많이 바빠. 아니면 누가 갑자기 왜 빵꾸 낼 수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너 대타로 나와줄 수 있어? 그래서 나가서 일을 더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쓰면은 남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좀 유동적인 수치로 조금 계산을 항상 그 버짓을 잘 짤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시간 배정이 매주 바뀌는 게 직종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 다를 수 있어. 맞아. 보통 지금 카일이 얘기한 건 약간 식당 홀 서빙 맞아. 아니면 뭐 식당 일들. 근데 카페 알바라든지 아니면 델리 이런 것들은 픽스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그게 약간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 좀 개인 사업자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대형 흔히 말하는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잖아. 그런 데서 운영하는 회사이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것 같아. 아, 그럼 개인 사업자는 좀 유동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좀 픽스가 돼 있고. 그런 편인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분들 거기 아일랜드 가면 많이 그 하시는 일 중에 그 스타벅스 많이 하시거든. 그리고 또 가면 또 대형 프랜차이즈들 많이 있잖아. 뭐 거기 인썸니아라고 또 그 커피숍도 많이 있고. 많이 갔지. 그리고 뭐 서브웨이도 있고. 그치.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데다 보니까 좀 스케줄이 나름대로 좀 고정적인 편인 거지.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직종이 좀 정해져 있잖아. 많이 정해져 있어. 무슨 일 하시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식당. 식당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겠지. 홀 쪽이 있고 그렇지. 거기는 보통 플로어라고 그러거든. 플로어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 직접 하는 그렇지. 주방 쪽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카페. 카페도 마찬가지로 카페도 좀 나뉘는데 아예 그냥 주문만 받는 쪽도 있고 주문과 동시에 그 커피 만드는 쪽도 있고 좀 많이 큰 매장 같은 경우는 그냥 커피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다음 많이 하시는 게 또 오페어도 많이 하시더라고. 맞아요. 애 돌보는 거. 오페어도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리브인 오페어가 있고 리브아웃 오페어가 있거든. 맞아. 리브인은 그 집에 들어가서 방 하나를 내가 얻어서 살면서 그 애 봐주는 일을 하는 거고 리브아웃은 말 그대로 출퇴근을 하는 거야 그 집으로. 또 이제 델리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이제 샌드위치나 이런 거 바게트 이런 거 많이 먹잖아. 그래서 그거 만들어주는 일이야. 그래서 델리 많이 하시고 청소는 의외로 내가 살았던 뉴질랜드나 호주 이쪽은 청소 쪽 알바가 많은데 의외로 아일랜드는 청소는 많이 안 한다. 맞아, 많이 못 봤어.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워홀로는 인센티브 받는 직업. 맞아. 인센티브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받냐면 그 판매하는 쪽 있지. 신발 팔고. 그지 뭐 신발 팔고 의류 팔고 근데 그것도 그냥 좀 작은 쪽 아니고 좀 비싼 거 파는 쪽. 근데 그쪽은 진짜 영어 확실히 필요해. 맞아, 그러니까 개인 실적 올라갈수록 돈이 많이 받는데 또 영어도 진짜 많이 느는 것 맞아, 같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초기에 도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잡인데 어느 정도 영어가 늘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나는 가급적이면 만약 같은 조건이면 제일 추천하는 거는 사실 식당에서 그 플로어 쪽이야. 웨이터. 왜냐면 웨이터는 팁 문화가 아일랜드는 원래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다이닝 아웃을 하는 레스토랑 있지. 흔히 와서 뭐 두세 명 아니면 가족 단위로 와서 테이블 잡고 뭐 와인 한 잔 한 병 정도 시켜가지고 먹는 레스토랑 있잖아. 그런 데는 보통 팁을 주거든. 보통 팁을 한 20% 정도는 줘. 15% 20% 정도 주고 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홀 직원들끼리 다 나눠서 가지거든. 근데 좀 바쁘고 좀 팬시한 레스토랑은 좀 팁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정말 잘 되는 레스토랑에서 내가 일할 때는 받는 주급은 정말 돈을 하나도 터치 안 하고 그건 그대로 통장에 그냥 담아놓고 받는 팁으로만 생활비가 다 가능할 정도로. 오, 그렇게나 많이 받아? 많이 받아. 정말 많이 받아.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웨이터 이쪽을 많이. 그러면 한인잡도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데 특히 좀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방 가서 한인잡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인잡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좀 특수한 게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 왜냐면 뭐 제일 큰 더블린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드렁큰 피쉬랑 김치 정도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가보면 홀 서빙하는 직원분들이 다 외국인이야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한국인이라서 취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한국말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약간 옛날 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뭔가 한인잡을 가면 시급도 좀 덜 받고 일도 빡세게 굴리고. 그런 데가 뭐 아주 소수 없지는 않은데 이제는 이제 잘 없어. 아일랜드는 좀 아니구나. 이제 약간 이제 아일랜드는 거기서 약간 예외가 돼버린 것 같아. 그렇군.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아일랜드 워홀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어학연수 마찬가지지만 가끔씩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워홀 가서 몇 천만 원을 모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워홀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워홀은 원래는 그 나라의 문화 체험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라에서 취업을 허용해 주는 게 맞거든. 근데 딱 아일랜드가 그런 면에서 는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아일랜드에 가서 아일랜드의 문화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 배우고 또 이제 여행 유럽 가까우니까 유럽 여행들 다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취업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성을 가진 분들이 아일랜드 워홀이나 학생 비자로 가는 게 나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근데 아까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40시간이 안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4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있어 맞아. 오. 아까 얘기한 대로 봐봐 매장이 굉장히 바빠. 어. 그리고 또 막 여름 같은 경우가 특히 성수기 시즌이거든. 또 겨울도 그래.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이 엄청 바쁘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시간을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막 쉬고 있는데 나는 전화 와서 너 좀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있어?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가끔씩 나는 40시간까지밖에 못 하는데도 시간을 막 오버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괜찮아? 사실 원래 그러면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원래는 맞아. 뭐 개인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제 고용주가 사실은 페널티를 받게 돼 있거든. 뭐 그게 아주 살짝 넘어가고 그게 또 지속되지만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만 않으면 뭐 또 돈 벌면 좋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워홀이든 학생 비자든 주 40시간 일을 할 수 있으니 개인이 뭐 노력하면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왜냐면 시급이 낮은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구직이 아주 쉽진 않지만 사실 또 열심히 구직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들 일을 구하는 편이거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실 또 일자리도 많아지기도 했어.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를 통해서 등록하시는 학생분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너무 돈을 준비 안 해놓고 가면은 또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안전자금은 좀 마련해놓고 초기 정착금이라든지 사태를 좀 대비를 하고 출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 그렇게만 하면 난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그렇군요. 좋았습니다. 카메라 보고 마지막 멘트 한번 하고 끝내시죠. 개척자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 안녕.